여기 월세예요. 집을 사면은 여기에 몇 억씩을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돈 없어요. 빚이 많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좋은 걸 안 할까요? 몰라요. 이 네. 시장이 정말 재밌는 시장이고 대신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네. 사람들은 건물 투자라는 방식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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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거기가 그냥 네. 일하고 하는 방인데 네. 재밌는 게 많아요. 아, 네. 시계가 되게 많으시네요. 네, 시계랑 이런 것들 다 네. 좋아해가지고 롤렉스, 모데마, 비게, 파텍 필립. 네. 와. 오늘은 네. 컨설팅 있어가지고 네. 이따가 챙겨가지고 네. 가야 되거든요. 네. 네. 차가 5대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아 근데 네. 동생이 네. 리스를 하거든요. 네. 자동차 리스를. 네. 또 싸게 주면은 사고 제가 막 새 차를 사는 건 아니고 네. 중고차를 사서 네. 좀 타다가 네. 팔고 네. 하면은 네, 뭐 이자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네. 취등록세도 안 들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 6천에서 8천만 원짜리 차들은 네. 그냥 그렇게 유지하는 게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안 타고 전기차들은 유지비가 안 들어요. 사실 들어봤자 보험료랑 네. 기름값이랑 네. 뭐 자동차세 네. 정도인데 자동차세도 거의 안 나오고 기름값도 안 들고 충전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할 때도 또 기분 전환도 네. 되고 네, 하니까 네. 네. 근데 거의 타는 것만 또 타게 아, 네. 되더라고요. 예, 예. 이따 편하게 한번 태워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거의 안 타가지고 네,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네. 하는. 여기 집은 혹시 작가신가요? 여기 월세예요. 아, 월세 사세요? 월세예요. 네. 아니, 시계도 이렇게 많으시고 차도 그렇게 많으신데. 시계도 사실 네. 투자 네. 자산이거든요.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살 때는 거의 1,000만 원 초반대에 영등포 신세계에서 샀는데 지금은 또 많이 올라 있고 하니까 네. 네, 시간이 지나도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도 똑같이 잘 사서 잘 팔기만 하면은 투자 자산이고 집 같은 경우는 네. 투자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인천인데 네. 인천 집은 사실 투자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월세를 냈을 때 내가 월세를 내는 것에서 나오는 금액이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안 그러면은 이제 집을 사면은 여기에 몇 억씩을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몇 억을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 그 몇 억으로 다른 투자를 하면은 더 큰 레버리지 효과를 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집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집이요 그냥 없어요. 방이 몇 개 있나요? 방이 일단 방이 4개인데 네. 사실 안 써요.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뷰가 되게 예쁘네요. 혹시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나오는 것 아. 같아요. 네. 300만 원에 50평대를 네. 인천이니까 누릴 네, 수 네. 있 다른 지역이면 상상도 못하죠. 근데 돈이 되게 많으신 것 돈 같은데. 없어요. 빚이 많아요. 돈이 많았으면은 저도 서울의 좋은 아파트에서 네. 한강뷰 보면서 살고 있겠죠. 하지만 없는 돈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해가지고 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편인데 네. 그 공격적인 투자가 부동산 투자 쪽에 좀 치우쳐져 있다 네. 보니까 부동산은 안정성이 있거든요. 네. 안정성이 있는 데다가 네. 내가 공격적인 투자를 했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안전한 자산 네. 증식이 가능해요. 네.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이제 제 생각은 토지를 옛날에 싼 값에 산 사람들 거를 비싼 값에 사서 거기에 건축사가 들어오고 시행사가 들어오고 분양사가 들어와서 높은 분양 마진을 챙겨서 짓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라는 게 우리 집이 하나가 거래가 되면은 옆집도 거래가 찍혀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폭이 크지가 않거든요.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를 쉽게 다가가고 그렇다 보면은 시장 인플레이션에 따라서만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상가 건물, 통건물 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노다지거든요. 왜냐면은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금매 물건들이 나왔을 때 내가 그거를 싼 값에 사면은 아파트 경매는 1차에서 보통 끝나요. 1차나 2차. 근데 건물 시장은 2차, 3차, 4차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싸게 사면은 싸게 사서 내가 디벨롭 행위를 할 수 있으면은 가치를 올려서 매각을 했을 때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도 많지만 건물 시장은 규제가 많지가 않아요. 사업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도 많이 하지 않고 가계자금은 규제를 해서 DSR, LTV 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먹을 게 많다고 보고 집도 만약에 제가 전세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7억에서 8억 정도의 전세 자금을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면은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좋은 걸 안 할까요? 몰라요. 이 네. 시장이
정말 재밌는 시장이고 대신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네. 사람들은 건물 투자라는 방식에 있어서 이거는 나와는 먼 거리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매매를 했던 사례들을 들어보면은 작년에 펜션을 매수했고 1억으로 샀어요. 제가 10억 대출을 받아서 11억에 매수를 했고 24억 8천에 매각을 했거든요. 차익이 장난 아니네. 차액은 한 13억 8천 네. 정도인데 다 뗄 거 떼고 남은 게 그 차익이 얼마나 될까요? 한 11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투자해서 그쵸. 네, 1년 동안 1억 투자해서 11억 8천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건물 시장이다. 너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정말 돈이 없고 저는 빚만 많아요. 빚만 많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잘 되지 않을까? 정말 나중에는 강남 건물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었어요. 차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영원으로 매수한 건물도 있거든요. 재작년에 영원으로 매수해서 영원으로 매수가 돼요? 보통 사람들이 몰라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은 영원으로 못 산다고 생각해요. 갭 투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10억짜리 아파트면은 5억이라는 내 돈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5억 전세를 냅두고 갭 투자를 하는 건데 건물 시장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완전 시가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건물마다 너무 다른 포지션이 있고 세입자 구성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고 노후화도 다르고 토지의 면적도 다르고 토지의 생김새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따졌을 때 괜찮은 물건에 들어가. 보는 눈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쵸. 보는 눈이 중요한데 저도 한 10년 해봤더니 네. 이제 어느 정도 네.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네. 많이 순화된 것 같아요. 네. 실례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저는 여쭤봐도 33살입니다. 33이시죠? 네네네. 34살. 네. 34살이고 네. 빠른이라서 네.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네. 와서 대학교 1학년만 하고 네. 이건 답이 없다라고 네. 해서 그때 이제 네. 학교 그만두고 네. 휴학하고 공장 취직해서 1년 정도 일하다가 2014년부터 사업을 네.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학을 가셨다가 빠르게 공장 생산직을 하셨던 네네네. 네. 생산직 들어가서 네. 기계를 배웠는데 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해도 월급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 500만 원으로 서울에 20억, 30억짜리 집을 못 사겠더라고요. 이거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냥 운이 좋게 잘 돼가지고 늘어나는 소득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안정적인 거는 저는 이제 건물 투자다. 근데 주변에 좀 많이들 사세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저번 달에도 수강생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근데 거기도 영원으로 사셨고 어제 갔다 온 분도 성남에 모텔을 하나 사셨어요. 그분도 28억짜리 물건을 19억 9천에 샀는데 영원에 사셨거든요. 거의 10억 가까이 DC가 됐는데 그쵸. 실제 들어간 돈은 영원이죠. 그 영원이라는 게 가능한 이유는 일단 싸게 사야 되고 그 싸게 사는 방법에 있어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절세를 해야 되고 그 절세를 함에 있어서 개인 투자나 법인 투자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세무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추후에 매각을 했을 때 차익이 남는 구조에서 세금을 안 내야 되고 임대차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세입자는 어떻게 맞출 거고 수익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한 10년 해보면 눈에 그냥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말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요청도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그냥 재미로 1대1로 컨설팅을 해줄게. 대신 내 인건비는 줘야 돼 라고 해서 오픈을 했는데 2024년 5월에 오픈했는데 일단 올해는 다 찼어요. 한 달 만에. 가격은 얼마인가요?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198만 원. 몇 시간 하는 건가요? 2시간인데 네. 3시간 정도 진행을 아. 했었거든요. 그분들의 현재 재무 상황이랑 모든 상황을 받고 당신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이렇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법인 설립을 하나 뭐 자녀를 넣어라 증여를 위해서 어떻게 세팅해라 수익률 맞추는 방법이라든지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함축해가지고 그분에서 맞춰서 딱 제안을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들 실제로 구매를 하신 분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 몸은 하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제 본업이 아니고 저 또한 투자자고 취미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본업이 아니세요? 그쵸. 네. 저도 제 본업이 있고 저는 지금 숙박시설을 하고 싶어요. 서울 경기권에 숙박시설 매입을 해서 제가 호텔처럼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 내국인을 같이 받고 싶은데 그런 물건을 이제 받기 위해서 부동산도 저도 발품을 팔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솔직히 이제 저는 5억짜리 소액 매물은 저한테는 안 맞거든요. 거기에 쏟는 시간 대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네, 나오는 수익이 많지 않은데, 근데 또 컨설팅을 진행했던, 수강을 진행했던 분들이 필요하신 물건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거든요. 던져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에겐 맞지 않는 매물이지만 그쵸. 맞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쵸. 첫 투자로는 나여도 첫 투자였으면 이런 걸 샀겠다라는 물건들이 보이니까. 그리고 그 첫 투자의 금액대가 다 다르잖아요. 내가 100억이 있으면 첫 투자로 1억은 안 맞지만 내가 1억이 있으면 첫 투자로 5억은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끈끈해졌어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저도 되게 감사하죠. 선물도 많이 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많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는 비용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여지껏 10년 동안 해왔던 방식에서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되고, 특히 이제 코주부 채널을 통해서 수강을 하신 분들은 8시간 동안 제가 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 처음 법인 설립, 개인 자금 확보부터 대출, 세무, 투자 방식, 어떤 건물을 사야 되는지까지 해서 쭉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워낙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중개법인에서 금매를 저한테 먼저 주거든요. 그 금매를 공유를 하다가 이러지 말고 직접 서울에 있는 중개법인 회사에 우리가 가가지고 실매물을 보고 그 물건에 대한 그냥 온라인 강의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연동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건물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을 저랑 같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고 마지막에 매수까지 이어지니까 저도 되게 기쁘죠. 어떻게 보면 성과가 나오니까. 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네. 이 물건 어때요? 이 물건 어때요? 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100개 중에 99개는 마음에 안 드는데 수강생분들은 제 관점을 8시간 동안 머리에 학습을 하시다 보니까 저랑 똑같은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랬을 때 더 객관적으로 100번 물어볼 거를 5번, 3번에 물어보는데 그런 물건들이 괜찮아요. 그게 사실 대표님이 10년 동안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8시간 얘기한다고 해서 다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쵸. 왜냐면은 8시간이라는 과정에서 제가 10년 동안 겪어왔던 시행착오는 다 빼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엑기스만 뽑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을 최대한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하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으로 어떻게 늘리게 되고 또 그 9시간에서 실매물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중개법인도 같이 가서 우리가 물건도 보고 물건을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담당자들을 배정을 다 시켜달라고 했어요. 실습까지 다 하는 거네. 네. 다 조쳐서 담당자를 5명에서 10명 사이로 한 그룹을 만들어서 니즈를 파악해서 너가 실제로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매수까지 이어지게 도와줘라 했더니 공수가 많이 들지만 그래도 할 게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모두가 좋은 구조거든요. 자, 저희 지금 여기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좀 하시죠. 움직이면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제 봤거든요. 지불을 하라고 매물을 왔는데 엊그제 보고 왔는데 어제 팔렸어요. 얼마인데 팔린 거? 25억인데 25억인데 24억 7천에 실거래 돼가지고 한 번쯤은 미친 짓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움직이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해봐요. 네.